자, 대기 중인 택시기사에게 돌연 욕설이 쏟아집니다. 바로 손님으로부터 쏟아진 욕설인데요. 탑승한 지, 택시에 탄 지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조수석에서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던 승객. 갑자기 쉴 새 없이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에 도망갔습니다. 자, 앞에 대기 중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,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. 저 앞차 타세요. 네? 저 앞차 타세요. 타라고 그냥 가주세요, 그냥. 아까부터 여기서 부르고 반대편 왔다 갔다 들었어요. 뭐 앞차 같이 해요. 김태현 변호사님. 네. 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? 지금 운전기사는 또 여성으로 그렇죠. 보이는데요. 네. 지금 좀 심한 폭행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.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? 그러니까 좀 화면에도 보셨지만 이제 피해 택시 기사가 네. 앞차를 타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앞차가 비어 있으니까 네. 운행 못한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내가 계속 기다렸는데 왜 지금 앞차를 타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설을 했어요. 뭐 욕설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뭐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문제는 이제 폭행이 있었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 폭행도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? 보시는 것처럼 운행 중에 이제 핸들 꺾는 거 영화에서 많이 나온 장면이잖아요. 저거 네. 여러 차 운전할 때 격투할 때 하는 뭐 그렇게 하면서 위협을 하고 그냥 피해 택시 기사가 무서우니까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?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가해자가 그 피해 택시를 폭행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도주까지 했다는 겁니다. 자, 피해자는요. 피해 택시기사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자, 무방비 상태에서 쏟아지는 욕설과 폭행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. 왜 욕을 하느냐고, 욕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저기니까. 뭐 말이 많냐고 그때부터 두드러 패는 거예요. 그때부터 주먹이 막 날라오고 입술이 뭐 터져가고 범벅이 돼서 이제 제가 안경을 썼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. 피가 범벅이 되니까 안경에. 이거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무서웠죠. 이러다가 내가 뇌진탕으로 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무섭죠. 자, 굉장히 많이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택시기사는 또 보신 것처럼 여성 운전자였습니다. 가해자는 피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에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. 경찰이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검거하기 직전이었습니다. 이것도 자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. 양지열 변호사님. 일단 뭐 스스로 자기의 본질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수라고 봐야 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도 했었고요. 네,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, 폭행한 거를. 자신이 그런 어떤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 자체는 맞는데 자세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별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처벌이라든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끼칠 주장은 못 되고요. 경찰은 일단 이 피해가 굉장히 엄중하고 또 가해자가 스스로 기억은 잘 안 난다고 하지만 당시에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몸을 숨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네. 구속영장을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자수는 나중에 피해 회복이나 이런 부분과 함께 어느 정도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어떤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번에도 심지어 가해자는 음주 탓을 하고 있어요. 음주 탓. 그러면 또 음주 감형이 되는 겁니까, 김태현 변호사님? 글쎄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심신미약 주장할지 진짜 모르겠으나 주장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저 블랙박스 화면에 나왔던 음성 이런 거 들어봤을 때 뭐 음주이기 때문에 명정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어서 내가 처벌을 감경하다는 그런 피고인이 많이 주장한다고 하면 주장은 저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로 봐요. 지금 오히려 법원의 지금 경향들은 음주를 이유로 한 그런 폭행들에서 가중하면 가중했지 그런 것을 감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.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 설명드리면 우리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이른바 필름 끊겠다고 해서 네. 술 먹고 나면 내가 어째 무슨 일 했는지 기억 안 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아니야 멀쩡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것과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. 네. 법원도 그걸 구별해서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이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생각입니다.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. 택시기사들을 좀 이러한 사고와 폭행에서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 칸막이
뭐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건 또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.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요. 이 1년에 우리가 이게 택시 기사들이나 버스 기사들의 폭행하는 사건이 거의 3,000건 정도 일어납니다. 네.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중에서 형사처벌, 즉 구속이 되는 것은 단 29명, 작년에 29명이 구속됐습니다. 1%입니다. 퍼센테이지는 1%밖에 안 됩니다.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원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엄중한 잣대를 들여대는 거 아닌가. 네. 사실 이게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저렇게 자기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. 저렇게 해버리면 또 감경되고 잃어버리면 사실은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각 시도에서 사실은 택시 운전사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과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예정이 돼 있고 나머지 지금 지역은 별로 이제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. 이게 근데 또 돈이 또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네. 실제로 이게 칸막이를 설치한 걸 보면 옆에서 또 손도 다 들어가요. 네. 예를 들어서 이게 핸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쵸. 핸들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 돌리는 경우거든요. 근데 이게 들어가기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가보면 굉장히 운전석은 아주 철저하게 이제 그 차단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도입할 경우에 사실은 운전기사들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굉장히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. 저희가 9번째 소식 오늘의 8위로 꼽았습니다. 만나보시죠.